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뜨거운 여름 날씨만큼이나 한일 갈등에도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국내 여론도 들끓고 있는데요. 이른바 일본 보이콧 운동이 지자체와 지방의회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구청은 도심에 설치됐던 일장기를 철거했습니다. 관련된 소식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8월 5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 자사고 9곳의 재지정 취소가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법적 소송으로 인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강남구청이 항의의 표시로 도심 내 일장기를 모두 내렸습니다.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됐던 9.21동 주민센터 신청사가 장난감 도서관 등을 갖추고 지상 5층 규모로 개청했습니다. 2년 전 화재로 운영이 중단됐던 강남구 재활용 선별장이 화재 예방 시설을 대폭 확충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재지정이냐 취소냐 기로에 놓였던 서울 자사고가 결국 모두 지정 취소됐습니다. 이들 학교는 내년부터 자사고가 아닌 일반고로 전환해야 하지만 각종 법적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라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박용 기자입니다. 재지정 취소가 결정된 서울 자사고는 모두 9곳. 서울시 교육청의 평가 기준 70점을 넘지 못한 경희와 배재, 세화, 숙문, 신일, 중앙, 이대부고, 한대부고와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입니다. 교육부는 2일 서울시 교육청이 요청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모두 동의하고 부산 지역 1개 학교를 포함한 모두 10곳의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들은 자사고 지위를 잃고 일반고로 전환돼 내년부터 일반고 신입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발한 서울 8개 학교 모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청문 진행 과정부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기존대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면서 자사고 신입생을 모집할 가능성도 있어 교육 현장의 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네, 지난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강남구가 테헤란로와 영동대로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걸린 일장기를 전부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타 자치구에서도 일본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철회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윤영 기자 연결해 내용 알아봅니다. 태윤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강남구가 지난 2일 지역 내 주요 거리에 있는 일장기를 전부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남구는 지난해 민선 7기 출범 이후 글로벌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테헤란로와 영동대로 일대 태극기와 함께 만국기를 개항해 왔습니다. 네. 현재 테헤란로 3.6km 구간에는 태극기와 외국 국기 각각 137기가 게시돼 있고 영동대로 3.4km 구간에는 태극기와 외국 국기가 각각 79개씩 걸려 있습니다. 또 압구정 로데오거리 420m 구간에는 태극기 5기와 외국 국기 35기가 개항돼 있습니다. 이 중 일장기는 테헤란로에 7기, 영동대로에 4기, 로데오거리에 3기로 총 14기가 있었는데 강남구는 지난 2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일장기를 모두 내렸습니다. 네. 강남구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세계 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침략적 행위라면서 항의의 표시로 일장기를 떼어냈고 그 자리를 비워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에 앞서 일본의 1차 경제 보복 조치 후에도 타자치구 의회에서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 1차 경제 보복 당시 52곳의 지자체들이 모여서 일본 수출 규제 공동 대응 지방정부 연합을 꾸렸고요. 이 중 6곳의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중구 의회와 강동구 의회, 성북구 의회와 광진구 의회, 그리고 성동구 의회 등 지방의회도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현재와 같은 수출 규제 행위는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분업 구조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 여행과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구매를 자제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지자체 일본 보이콧 운동도 확산될 분위기가 감돕니다. 태윤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시공 초반 부실공사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던 구의 일동 주민센터 신청사가 마침내 개청했습니다. 지상 5층 규모로 장난감 도서관 등을 갖춰 주민 호응이 좋습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구의 일동 소통의 공간이 새롭게 조성된 걸 축하하며 하나, 둘, 셋 당겨주십시오. 구의 일동 주민센터 신청사가 개청했습니다. 1985년 지어진 구청사를 헐고 지난해 4월부터 1년 4개월간 공사 끝에 완공했습니다. 연면적 2,500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신청사엔 민원실과 작은 도서관, 강의실과 대강당 등을 조성했습니다. 시공 초반 부실공사 의혹 등으로 논란을 겪었던 만큼 개청 감회는 더욱 새롭습니다. 2018년 3월 착공하여 16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오늘의 개청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주민 문화복지시설로 건립되었으며 우리 구의 일동 주민들께서 주민센터 이용하느냐고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구의 일동 주민센터가 다른 기존의 주민센터보다 규모가 크게 져졌습니다. 신청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시설은 2층에 위치한 장난감 도서관입니다. 2000여 점의 장난감을 갖춘 장난감 도서관에선 각종 장난감과 아동용 DVD 등을 2주간 대여합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며 정회원이 될 경우 한 번에 3점의 장난감과 2점의 DVD를 대여할 수 있고 대여 기간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편하고 좋고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필요할 때마다 장난감 사주는 게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가성비도 좋고 장난감도 깨끗하고 또 애기도 데리고 놀 수 있으니까 만족해 앞으로 자주 올 것 같아요. 한편 구의 이동 주민센터 신청사 완공에 따라 지역 내 노후한 주민센터는 구의 이동과 광장동, 군자동 주민센터 등 3곳만 남았고 해당 주민센터들도 신축 공사를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강남 환경자원센터의 재활용품 선별장은 잘못된 분리배출로 인한 화재로 2년 가까이 복구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수작업으로 어렵게 운영됐었는데 이달부터는 새로운 모습을 갖추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조아연 기자입니다. 뒤죽박죽 섞여 있는 쓰레기들이 선별 작업을 위해 컨베이어 벨트로 옮겨집니다. 고철이나 플라스틱 같은 재활용품들은 자동화 설비와 함께 수작업을 거쳐 종류별로 분류됩니다. 2년 전 화재로 멈춰선 재활용 선별장이 세 단장을 마치고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최첨단 불꽃 감지기와 열화상 카메라를 사업장 곳곳에 설치하여 화재 감시 기능을 강화하였고 성능 개선 공사를 통하여 주 기능인 재활용품 처리 용량을 증설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 과정에서 발생한 불로 인해 다시 쓰여진 세금만 80억 원. 화재 복구와 함께 성능 개선도 이루어졌는데 하루 60톤이던 처리 용량은 80톤으로 늘렸습니다. 무엇보다 작업자들의 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 구호함과 소화 장비, 열감지기와 스프링쿨러, CCTV를 대폭 확충했습니다. 부탄가스통은 구멍을 뚫어 장가스를 빼고 버려주셔야 좋고요. 건전지나 핸드폰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그냥 버렸을 때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해 화재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그 역시도 올바른 배출을 잘 해주신다면. 지난 2013년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쓰레기를 선별하기 위해 284억 원을 들여 강남구청이 지은 환경자원센터. 무심코 버린 안전을 교훈 삼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아연입니다. 용산구 후암동이 서울시 최초로 동단위 수익 창출형 로컬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문을 연 만큼 운영 주체는 지역 주민들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샌드위치를 만듭니다.
올해 서울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선정된 후암동 로컬 기업 마을 밥상입니다. 지역민들로 구성된 마을 밥상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인근 상가와 주민들에게 도시락 등을 납품할 예정입니다. 로컬 기업에 채용된 전업주부들은 슈퍼우먼이 된 기분입니다. 전업주부로서 한 20년 가까이 살림만 했어요. 집에서 살림도 밖에서 일도 원더우먼으로 잘 하실 거라고 우리 엄마는 최고라고 항상 응원해 줍니다. 후암동 로컬 기업엔 지역 내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투어 코스를 기획하고 있는 해설사와 재봉틀로 수공업 제품을 제작 판매 예정인 공방도 있습니다. 각 사업별 목표는 성공적인 수익 모델을 찾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많은 경험을 해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까지 최대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찾는 게 목표입니다. 현재까지 후암동 로컬 기업에 채용된 근로자는 총 16명입니다. 용산구 후암동은 앞으로 근로자 10명을 더 뽑을 예정입니다. 유동에 지금 사시는 분으로서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가 청년 또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10명을 더 채용을 해서 지역 주민 2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텁 바위와 남산을 형상화한 마을 브랜드를 내세워 서울시 최초로 동로컬 기업을 만든 용산구 후암동. 내년 말까지 사회적 기업 등으로 인증받아 로컬 기업의 경제 자립력을 키울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그동안 서대문구는 에너지 자립 마을 확산에 앞장서 왔습니다. 마을이 함께 에너지 절약에 나섰다는 얘긴데요. 이렇게 절약한 에너지를 판매하는 수익 사업까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500세대가 참여하고 있는 호박골 에너지 자립마을입니다. 집집마다 미니 태양광과 빗물 저금통을 설치해 전기료 절감에 나섰습니다. 지난해엔 동네 놀이터에 태양광 지붕을 설치했고 이곳에서 얻은 전기는 가로등과 같은 마을 공동시설 운영에 쓰이고 있습니다. 호박골과 같이 에너지 자립에 나선 마을이 서대문구에만 20곳에 달합니다. 주민들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아끼는 동시에 태양광 설치로 에너지 생산에까지 나서고 있는 것. 실제로 지난 3년간 1,600여 세대가 미니 태양광 설치를 마쳤습니다. 또 실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서대문구는 각 가정을 방문해 에너지 진단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 자치구에서 따로 더 추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에너지 진단 클리닉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요. 또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또 교육을 별도로 또 합니다. 그래서 가셔서 더 실질적이고 더 효과가 있고 에너지 절감하실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실천하시도록 계속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자립 마을이 확산되면서 최근엔 서대문구가 에너지 자립 혁신지구로 선정됐습니다. 에너지 자립 마을의 노하우를 서대문구 전 지역으로 확산시켜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 태양광 등에서 생산된 에너지와 절약된 에너지는 에너지 전환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은 전문 기업이 맡게 되고 예산은 서울시가 내년까지 12억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서대문구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에너지 자립 혁신지구를 4개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희진입니다. 지난 주말 성북구의 대표 여름 축제 중 하나인 성북 문화 바캉스가 성황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성북구 개청 70주년과 전국체전 100주년을 맞이해 다양한 볼거리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모두를 웃도는 폭염이 무색해질 정도로 신나게 노는 아이들. 물총놀이와 미끄럼틀까지 친구들과 함께하는 물놀이에 아이들은 마냥 즐겁습니다. 방학 동안 비어있던 학교 운동장이 워터파크로 변신했습니다. 대형 풀장 1개와 중형 풀장 2개, 그리고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워터슬라이드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성북 문화 바캉스가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매년 10,000명 이상의 주민이 찾아갈 만큼 반응이 뜨겁습니다. 아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성북구에서 이런 자리 마련해줘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물놀이 할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는 것 같아요. 올해에는 예년과 다른 색다른 볼거리가 추가됐습니다. 성북구 개청 70주년과 전국체전 100주년을 맞이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 것. 물총 사격과 양궁놀이 등 체전 종목을 체험하는 부스가 마련됐고 물놀이장 운영이 끝나는 저녁 시간엔 개청 70주년 한여름바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또 세계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다다 식탁도 함께 열리는 등 도심 속 바캉스를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저희 성북구는 매년 5번째 이런 여름 문화 바캉스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가족들, 엄마 아빠께서 피서를 가지 못하는 분들을 지역에서 동료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문화 바캉스, 아마 우리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싶어요. 축제가 열린 5일 동안 모두 13,000명 이상의 주민이 찾아갈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던 성북 문화 바캉스. 최근 민선 7기 7대 브랜드 사업에도 선정되어 성북구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전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100년을 맞은 전국체전의 역사와 종목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미니체전이 마련됐습니다. 조아연 기자입니다. 대형 에어바운스에서 장애물 경주에 푹 빠진 아이들. 친구들과 스포츠를 즐기는 모습에선 생기가 넘칩니다. 셔플보드와 플로어컬 같은 이색 스포츠 체험은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선수 못지않은 진지한 자세로 경기에 임합니다. 제100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여의도 한강공원에 미니체전장이 마련됐습니다. 장애물 할 때 여기에서 점프하거나 피하는 게 있어가지고 재밌었고 야구에서 홈런도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에는 낯선 것들이 많아가지고 좀 그랬는데 지금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재미가 솔솔하다 보니까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100회 전국체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미니체전. 수영과 역도, 조정 경기 등을 나무 인형으로 표현한 오토마타 전시존과 우리나라 스포츠 근현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카이빙 전시존이 조성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체전의 종목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미니 경기장도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전국체전 제10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에어바운스 체험과 또 미니체전이라고 각종 공놀이나 이런 놀이기구들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한강공원에서 한 달 동안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강몽땅 여름축제와 함께 오는 8월 18일까지 열리는 미니체전. 전시와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와 문화 행사가 준비돼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아연입니다. 지난 10년간 노원구 인구수가 10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도 인구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는데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2001년 65만 명을 정점으로 노원구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1만 명씩 빠지더니 지난해 말에는 54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감소는 사회적 현상이라곤 하지만 노원구의 경우 더욱 가파르게 하강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 자치구 인구 감소율은 4.3%, 노원구는 11.7%로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인구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자 구는 민선 7기 출범 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올 3월에는 이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 주민이 경기도 신도시로 빠져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원구에서 주변의 경기도 원형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남양주가 1등이고요. 의정부와 구리, 그리고 하남과 용인, 양주, 원격화된 고양과 성남으로. 전출이 높아진 이유는 낙후된 주거 환경이 가장 컸습니다. 30년 된 노후 아파트다 보니 주차 공간 부족과 배가 노후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자리 부족, 열악한 문화시설도 주민이 지역을 등지게 한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주택이 사실상 모든 부분을 거의 차지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직업에 대한 부분이 따라가는. 전문가의 진단을 경청한 노원구청 공무원들은 아파트 배관 교체 지원과 마을 문화 시설 확충 등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장에 시급한 거는 그런 노후 상수다관을 교체하고 이제 문화 공연을 많이 개최를 해서 시내에 나가서 보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가깝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연구보고회의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구청 모든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선화입니다. 중구가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구직영 초등 돌봄 교실이 저출산 극복을 견인할 전국 최고의 지자체 정책으로 꼽혔습니다. 구는 지난달 30일 세종시에서 열린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최고영예인 최우수상을 수상해 대통령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중구직영 초등 돌봄 교실은 그동안 교육청과 학교에서 운영했던 것을 구청이 직접 맡으면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돌봄 시스템입니다. 중구는 지난 3월 흥인초등학교에 1호 돌봄 교실을 마련한 데 이어 오는 9월에는 복례초등학교에 두 번째 돌봄 교실 운영에 들어갑니다. 성북구가 보행약자를 위한 공공벤치 설치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암동과 삼선동, 성신여대 입구에서 시범 운영으로 설치됐던 공공벤치 휴의자가 올해부터 성북구 전역에 설치됩니다. 휴의자는 보행 편의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공공벤치로 구릉지가 많은 성북구의 특성을 반영한 계단형과 사거리와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 활용되는 시설물 통합형이 있습니다. 내년도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 사업을 결정하는 시민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투표는 오는 31일까지 시민참여 예산 홈페이지나 서울시 엠보팅 앱에서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꼭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내가 사는 동네가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